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까 말까 하는 그 고민이 되고 있는 자금들이겠죠. 그런 자금들을 그냥 잠자고 있게 하면은 너무 아깝죠. 그럴 때는 이 메리츠 증권의 CMA 계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 기준으로 여기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4.45%의 연 이자를 주고요. 원화 기준으로는 3.15%의 연 이자를 줍니다. 그냥 두지 말고 좀 손가락 클릭 몇 번 하면 요거 옮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작은 아주 단기적으로 그리고 작은 자금이더라도 이자 꼭 챙겨가셔서 알뜰한 재테크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와, 미국이 대단합니다. 네,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걱정한 적도 없지만 네. 52주 최고가를 뭐 그냥 시원하게 3대 네. 지수가 다 경신해 버리니까. 그렇죠. 예. 거기다 뭐 4영업일 연속 또 상승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네. 어제도 뭐 여기 뭐 금융시장 지표 보시면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 이제 빅테크하고 반도체 거기다 이제 비트코인주 여기가 또 상승을 또 IT 주들이 결국 또 상승을 이끌었고요. 국채도 지금 또 계속 수익률이 하락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30년물 이제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응찰률이 한 2.43배로 수요가 되게 양호했다. 네. 그러면서 또 미국 국채 수익률도 좀 하락세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달러가 좀 낙세로 가면서 반대로 좀 금 가격은 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이렇게 보였고요. 비트코인도 한 41,000달러까지 다시 또 이제 회복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아마 좀 더 강세가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전망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어제는 뭐 FOMC 어떤 기준금리 결정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좀 클 거라 생각을 했는데 관망하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는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개별적인 이제 종목별 이슈를 보자면 네. 저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때와 필반 지수에 투자했을 때 그 수익률을 보니까 필반 지수 투자했던 게 훨씬 높더라고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연초에 한 57%가 상승을 했고요. 연중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3,927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 날 4,039를 기록했었거든요. 여기에 거의 이게 사상 최고치였는데 여기에 거의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사실 올해 연초라든지 한 하반기 시작되면서 얘기했던 게 아마 재고가 연말쯤에 소진이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좀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이런 칩 쪽이죠. 그러니까 제품을 좀 많이 만드는 거죠.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이제 팹리스 같은 설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강세가 있는데 그래서 먼저 파운더리 쪽에서 가격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미국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뭐 인텔부터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가 뭐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업체인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이제 팹리스인 뭐 램리서치까지 마벨 테크놀로지까지 하여튼 모든 대부분 종목들이 다들 두 자릿수 이상 연초부터 기록을 하면서 아마 향후 장세도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이제 AI 산업이 계속 이제 성장세를 기록한다라고 하면은 쉽게 유혹에 꺾일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네. 엔비디아가 쭉 끌고 올라갔다면 그다음 바톤을 이어받는 AMD가 또 쭉 그렇죠. 올라가고 하니까 네. 이거는 뭐 요즘은 또 브로드컴이 또 끌고 올라가. 주자들만 바꾸면서 계속 릴레이를 하고 뭐 있는 느낌이죠. 미국의 100m 그 그런 릴레이 보는 개주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거의 전 세계 1등하는 거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멤버들이 모집된 그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 대단한 것 같고요. 웨드부시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데 웨드부시 하면 그 유명한 친구 하나 있잖아요. 혹시 댄이 그랬나요? 예. 댄 네, 거기서 그랬습니다. 댄. 항상 그분은 이제 애플 예. 목표 주가를 항상 원래 한 240달러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250달러로 상향 조정을 또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다들 뭐 애플이 쉽지가 내년에도 한 시가총액 한 4조 달러 내년 말에 그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를 지금 보니까 미국과 중국에서 스마트폰 판매가 더 호조를 보일 거다. 왜냐하면 이제 신제품 신형 출시가 또 내년에 좀 예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세계로 한 2억 4천만 개
판매 가능할 거로 추산하고 있고요. 이 중에 1억 개는 중국에서 판매될 거다.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가 될까? 왜냐하면 정부가 조금 이제 이렇게 눈치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애플에 대한 그 전망치는 아마 조금 더 상향 조정되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는 구글입니다. 네. 밤사이에도 0.7% 빅테크 종목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 네네. 또 좀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네. 어제 주가가 한 0.79% 정도 하락을 했어요. 뭐 다른 거보다 이제 그 에픽 게임스라고 게임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어제. 이게 네. 애플이랑 했던 소송에서는 애플이 애플이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예. 근데 구글은 졌다는 게 좀 약간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얘기가 많아요. 논란이. 왜냐하면 이제 이 판결을 해주는 이제 판사분들이 이제 다르거든요. 네. 근데 앞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애플 손을 들어줬는데 이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쪽 에픽 게임즈를 손을 들어줬어요. 배경이 뭘까요? 일단 배경은 다른 것보다 차이점은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에서 이제 이용 강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소비자들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반경쟁적인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판결을 해준 거고요. 구글의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업이 크게 될 건데 왜냐하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 내에서 완료되는 디지털 거래에 대해서 수수료가 15에서 30%예요. 되게 높네요. 높아요. 아마 그래서 수수료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또 애플도 비슷하대요. 근데 예.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관련한 다른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거를 막고 이런 관련한 시스템이나 그런 게 없는데 맞아요. 구글은 또 그게 있는 네, 것으로 맞습니다. 드러났다고. 안드로이드에만 관련돼 네. 있는 페이먼트만 할 수 있게 딱 어.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애플은 원래 이제 애플 쪽 애플 페이만 쓰다가 사실 그걸 열었어요 작년에. 근데 여기 구글 같은 경우는 계속 고수를 하다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도 거의 최고 30%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반독점법에서 패소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앱스토어에서 이 에픽 게임즈는 이미 퇴출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이유가 있었죠. 예. 퇴출된 게. 예, 구글에서 이제 네. 에픽 게임즈가 자사에 뭔가 관련한 맞아요. 시스템에서 네. 결제하게 만드니까 예, 그렇게 그렇죠. 하지 마. 그러면서 니네 시스템 너 쓰지 나가. 말고 우리 거 써야 된다 이렇게 강제를 한 그래서 거죠. 소송을 그렇죠. 건 거잖아요.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은 구글도 이제 이 결제 시스템을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말고 이제 다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거기다 수수료를 좀 인하하면서 네. 이제 정부의 어떤 반독점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무마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 그럼 결국은 뭐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글한테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좀 안 좋은 뉴스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도 좀 쉬어갔는데 이유가 네네. 있었나요? 테슬라요. 지금 그 할인 그 마케팅이 지금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 4분기까지 이제 매출을 이제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주가가 어제 그것 때문에 한 1.14%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4분기 연말 그 판매 확대를 위해서 차량 가격이 한 8% 정도 할인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값을 직접 깎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모델 Y 같은 경우 구매 시에는 $4,000 할인과 6개월간 그 슈퍼차저 무료 이용 혜택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공짜로 이제 기름이 아니죠. 이 전기를 넣을 수 있는 충전할 수 6개월간 있게. 이렇게 쓴 게 보통 일반적인 사용자 같은 경우 한 $900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52,500부터 할인 낮춰갖고 시작을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예약 보유자에게는 만약에 모델 S라든지 모델 X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1,000를 더 할인을 해주겠다. 너무 사용네요. 그러니까 네. 뭐 다 엮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에 지금 46만 6천 대가 판매가 됐고요. 네. 3분기에 43만 5천 대예요. 그래서 4분기엔 지금 47만 5천 대를 팔아야 180만 대가 이 목표치가 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이 이제 매출에서 전반적인 저희가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좀 우려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고민이 참 많을 거예요. 네. 뭐 항상 이제 가격이 사실 그 전에는 계속해서 올리면서 네. 공급만 얘기하면서 올리면서 정말 고가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테슬라 대표라면 또 올려놨으니까 그만큼 다시 줄이는 것도 그쵸. 괜찮은데 시장의 또 해석은 그거 안 팔리니까 가격 네. 낮추는 거야라고 하는데 이런 거 보면 항상 이제 한 달마다 발표가 되는 그 인도량이나 판매 대수를 그쵸. 보면은 이러한 우려가 또 싹 씻기기도 하니까 씻기기도 해요. 네. 봐야겠죠. 그리고 지켜봐야죠. 투자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좀 불안불안해지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럴 때 한번 사봐야지 이제 이런 그런 분들도 수요가 많아지죠. 여전히 있으니까요. 근데 뭐 여기다 어제 같은 경우 루시드에 그 CFO 셰리 하우스가 사입을 해버렸어요. 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대로. 8.46%가 빠졌어요. 일 잘했던 분인가 봐요. 예. CFO가 사실은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를 왜냐하면 루시드가 재무 구조가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판매 대수가 1년에 지금 10,000대 이상이 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정도예요. 네. 워낙 비싸게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CFO가 사임 정도 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자, 이어서는 브로드컴의 주가의 강세가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피나레를 지금 브로드컴이 장식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어제도 지금 한 4.18% 네. 상승해서 1,07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티은행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1,200달러까지 지금 상향 조정을 해놓은 상태라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 충분히. 그다음에 4분기 실적 호주된 부분하고 이제 VM웨어 인수돼서 지금 시너지 효과 이런 것까지 계속 지금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라클의 주가는 네. 크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뭐 거의 약간 좀 뭐 전망치에 부합한 정도였거든요. 그러나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네.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결국 주가가 한 12% 급락을 했다. 그래서 지금 뭐 결국 시장은 지금 IT 기업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생성형 GPT 사업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가장 큰 관심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경제지표 발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어제 다들 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더. 그래서 일단은 CPI는 전년 대비 한 3.1%로 둔화가 됐고요. 전달에 3.2%라든지 시장 전망치 3.1%에 부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4.0% 상승인데 이건 전달하고 시장 전망치 4.0%에 그대로 부합되면서 일단 시장이 다행히 뭐 올라가진 않고 둔화되거나 이 정도 시장 전망치 정도니까 좀 진정세가 인플레이션 진정세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데 좀 안도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뭐 실질 임금도 11월 달 실질 임금도요. 전달 대비 0.5% 상승을 했어요. 네. 이건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0.1%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 죄송합니다. 10월 달에 0.1%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지금 임금 쪽에서는 조금 좀 제가 그림에서 경기지표 그림에서 약간 잘못한데 이건 경기 상승 쪽으로 봐야 되는데 네. 요게 그림이 요즘 위로 가야 되는 거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른쪽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 갖고 아마 이제 오늘 연준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과연 시장은 뭘 기대하며 연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일단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명백화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딱히 변할 건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지금 보는 것은 일단은 12월 달이기 때문에 연준의 경제 전망치가 이제 발표가 돼요. 네. 그리고 점도표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369 12월 달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9월 달에는 지난 9월 달에는 연착륙에 대한 그 전망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23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아마 2.1%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도 3.8%로 하향 조정하면서 좋게 보면서 연착륙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근본에는 연착륙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수 있다. 이거 지금 하나 보고 있고요. 점도표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달에는 올해는 5.6%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있을 거다. 그리고 2024년 말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거다. 인상이 있을 거다. 그 뒤를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궁금해서. 네. 그다음에 2024년 말에는 점도표가 그때 5.1%로 나왔어요. 9월 달에. 그래서 19명 중에서 동결이 6명, 그다음에 25bp 인하가 4명, 그다음에 50bp 인하가 4명, 75bp 인하가 3명, 이 100bp 인하가 2명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점도표가 만약에 내년 목표 금리를 점도표가
5.1% 밑으로 더 내린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이제 매파적에서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스탠스가. 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나와도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전반기 때 될 수 있을 이제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연 시장의 기대대로 끝나고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아마 어떻게 보면 오늘장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을 보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밀당을 굉장히 연준이 잘하죠. 예, 잘하죠. 시장의 마음을 다 간파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보여주잖아요. 네네. 전광판처럼. 네. 어떻게 내용을 나오게 될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일 전달해 드리겠고요. 존슨 컨트롤즈 실적 네. 발표했는데 사실 제가 이 기업을 네.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엄청 이제 큰 회사예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188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네. 대형 건물들에 이제 공기 조화 기술 장비라든지 제어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안 시스템, 뭐 화재 감지 시스템, 화재 진압 솔루션들을 미국에 있는 웬만한 큰 건물들은 여기가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모든 컨트롤을 다 아는군요. 예, 컨트롤즈.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 좀 많이 연결이 돼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이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이유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이제 리츠 회사들에 대한 네. 전망치를 조금씩 이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크라우캐슬 같은 이제 큰 그 리츠 회사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또 그런 트렌드를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69억 600만 달러가 나왔는데 전망치가 70억 9,400만 달러였어요. 그 다음에 EPS는 1.05달러가 나왔어요. 전망치가 1.09달러인데 그래서 전망치가 조금 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이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갖고 네. 주가는 결국 한 7% 정도가 빠진 5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이 부동산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올라오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이제 전망치는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부분을 또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그냥 오늘은 FOMC 무조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월의장 뭐라고 말하는지. 네, 무슨 얘기 하시는지 한번 켜놓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요. 주간 원유 재고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유가가 좀 많이 하락세가 $70 밑으로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희들은 한 $60로 이제 내년에 하향 안정화될 거를 좀 보고 있는데 먼저 시장이 반응할지 이제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똑같이 오펙에서 11월 월간 유가 보고서를 또 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유가 시장 이제 동향을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적 발표는 어도비 시스템. 어도비 시스템즈 네, 내일 또 나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가의 소식 확인해봤고요.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